아쿠아맨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어제 밤에 늦게. 네. 다들 못 볼 줄 알았는데 어떻게 다들 시간 내서 보시고. 전 개봉날 아침에 첫 회로 봤습니다. 예, 조조로. 저는 오후에 봤습니다. 재밌더라고요. 네. 마블 보는 줄. 네. 마블 필이 바짝 나더라. 네. 그러니까 그 DC께 네. 그렇게 좀 뭐랄까 마블 나오면서 별 네. 인기가 없었잖아요. 네. 네. 근데 어제 많이 있던데 사람들이. 네. 이번 게 이제 지금 DC에서 나온 영화 중에는 제일 수작이다. 네. 최근에 최근에 영화 중에. 네. 뭐 배트맨 다크나이트 이후로 제일 낫다. 네. 그 말은 공감이 돼요. 그래 난 저게 제일 낫었는데. 뭐야? 그 원더우먼? 아, 네. 원더우먼도 좋았죠. 네, 원더우먼도 좋았는데 원더우먼보다 더 스케일이나 모든 면에서 네. 개연성도 그렇고. 약간 히어로물이 좀 마블에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맞네. 마블 영화가 재밌는 영화다 이런 인식이 바뀌어서 DC도 약간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건 감독을 바꿨다. 감독에 의해서 저렇게 바뀐 거다. 말레이시아 출신이에요. 네, 제임스 완이고요.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쿠칭 출신. 이 호주 감독. 네. 말레이시아 출신. 예. 이력이 그래서, 특이하네요. 예. 제임스 완이지 제임스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 감독하고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요. 네, 제임스 왕 뭐 이런 사람하고 헷갈려요. 네. 근데 어쨌든 말레이시아 출신. 예, 1977년 키는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죠? 네. 근데 저는 이 사람을 그 전에 몰랐는데 네. 영화는 엄청나게 유명한 영화를 봤었어요, 이미. 아, 그렇죠. 소우. 제가 진짜 소우 시리즈를 보고 막 진짜 정말 미치는 줄 알았는데 소우가 좀 오래된 영화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오래됐죠. 되게 젊어 보이던데. 그래도 77년생이니까 그러니까 소우를 할 때 20대 초예요. 와. 그래, 그때 만났다. 그 대박이 친 거예요. 첫 영화래, 첫 영화. 근데 소우가 나온 이후로 소우가 약간 그러니까 공포물은 아니고요. 네. 이 잔혹물, 호러물, 심리물이에요. 스릴러죠, 스릴러.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약간 오래된 그 부서진 목욕탕에서 두 사람이 발목이 사슬에 묶인 거부터 이제 그 영화가 시작하는데 원 찍었다는 거죠, 원. 소호가 7편인가까지 나오잖아요. 아, 그래요? 1, 2, 3까지 저는 찍은 걸로 기억이 이 사람이? 나는데 굉장히 충격받았고요. 맞아요. 2과 3에서는 사람들이 영화를 보다가 병원에 실려가는 사태가 있었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와. 제 인생 영화예요, 소우가. 그래요? 왜냐면 이게 보니까 굉장히 잔혹 뭐 이런 거랑 여자들이 그런 걸 좋아해.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제 인생 마지막 공포 영화거든요. 제가 이거 보고 공포 영화를 안 보는 걸로 인생에서 정해가지고. 그 얘기예요. 네네. 이거 약간 원 그 반전 있잖아요. 네. 너무 충격 반전. 네, 진짜 충격 받아가지고. 그래. 나는 제목하고 네. 원래 영화를 저기 뉴스로 지면으로 보기 네. 때문에 지면으로 읽어서 안 봤어요. 거기 스포는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쵸, 어떤 네. 영화라는 거 말고 안 봤어. 사상이 너무 그렇죠. 그래서 대단한 감독이었네. 하여튼 미스터리 고문 네. 스릴러물.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영향 받아서 나중에 박찬욱 감독의 그 올드보이. 올드보이. 이런 거하고도 다 저는 연결돼 있다고 생각이 들고. 26살 때 만들었네? 우와. 대단하네요. 대단하다. 아시아계 출신 감독으로는 영화 흥행 1위. 네. 놀랍죠. 분노의 질주 더 세븐. 분노의 질주 시리즈가 진짜 다 잘 만들었는데 이것도 만들었어요. 블록버스터에서도 흥행력을 인정받았고 그래서 굉장히 믿음을 줬고 이 사람의 정말 진짜 대박 영화는 컨저링이에요. 제가 볼 땐 컨저링. 그것도 공포 영화죠. 네, 공포 영화인데 실화예요. 중요한 건 실화라는 거. 그리고 실제 이제 악령과 그런 게 이제 실제 정말 잘 표현했고 영화를 보면서 이제 컨저링을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공포 영화 보면 일단 보기가 싫잖아. 무섭고. 그렇죠. 그리고 보고 나면 막 찝찝해. 뭐 어딜 가면 그런 게 생각나고 그러잖아. 무서워. 근데 컨저링은 그 생각나는 것보다 그냥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건 진짜고 진짜여서 다큐멘터리 본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워. 귀신은 거의 안 나와. 근데 굉장히 무섭고 그러면서 굉장히 먼 판타지라는 생각이 안 들고 현실이기 때문에 저런 일이 실제 있었고 실제 앞으로도 벌어지고 지금도 있기 때문에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무서움보다는 이렇게 이게 세상이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 뭐 악령을 물론 이제 그 교황청에서 허락을 받아서 퇴마를 하죠. 예, 그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실제 있었던 그 남편과 이제 아내, 그 영능력 있는 그 영매인 아내와 남편은 이제 그 교황청의 허락을 받은 굉장히 똑똑한 그 성수와 이런 걸 되게 해서 어떻게 퇴마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예, 그래서 실제 퇴마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고. 그 에나벨레 네, 맞아요. 이게 나오잖아요. 그. 에나벨이 나와요. 에나벨이 이제 그 에나벨이 무서운 뭐죠? 악령이 깃든 인형. 아. 예. 근데 이 중요한 건요. 네. 아쿠아맨에 에나벨이 잠깐 나옵니다. 그래요? 예, 잠깐 나옵니다. 누구 아무도 몰라. 언제 아, 나왔지? 인형이 나온다고? 예, 인형이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힌트를 드려요? 네. 예. 어디 나왔어요? 예. 인형이 나올 만한 데가 없는데. 아서 커리가 네. 메라를 만나서 설득당해서 네. 이제 그 용궁으로 가잖아요. 네. 그 저기 아틀란티스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들어가기 전에 물속에서 수영을 해요. 그때 지나가요. 바닥에 있어요. 바다 속에 있어요. 오, 어떻게 아니, 보셨대요? 야, 아 이거 찾은 사람들이 하지 나도 못 봤어요. 오, 근데 신기하다. 이번에 눈 씻고 봤는데 난 진짜 이번에 뭐 저기 상징 같은 거 보려고 아, 진짜요? 내가 한참을 봤는데 난 그런 거 전혀 못 봤는데. 진짜. 아, 상징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에나벨은 못 봤어요, 진짜. 네, 저는 에나벨 넣은 거 보고 대박이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는 호러 그 소설이 있는데 네. 그게 등대 화면에 나와요. 등대 화면에. 등대가 이제 정확한 등대가 아니고 등대가 이렇게 네. 동그란 그 왜 거기에 등대 장식이 있잖아요. 네. 거기를 이렇게 들어갈 때 들어가서 등대로 네,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들어갈 때 그 책상에 있던 책이 그 아.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이제 공포 그 소설 책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코드를 넣었어. 제임스 완 코드를 넣은 거예요. 이렇게. 재밌네요. 그래서 이 사람도 마블 같은 류의 상징성을 굉장히 잘 심는 사람이다. 굉장히 잘 심고 하여튼 뭐 영화 흥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굉장히 갖춘 사람이에요. 약간 마블이 좀 난 어둡게 생각하거든요. 약간 그 색감도 좀 어둡게 쓰고 네네. 그래서 좀 그 어둠을 좀 약간 표현하는 감독이 아닌가 그러면은 DC. 아니 DC가 좀 그게 좀 어두워. 그렇죠. 맞아요. 마블은 좀 약간 좀 밝고. 맞아요. 그래서 그 제작 그 사에서 이 제임스 완을 그런 코드도 심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좀 밝게 가려고. 아니죠. 약간 그건 어두워지고. 아니고 아니에요? 자기네 톤을 유지하는데 아, 진짜. 유지하는데 공포 영화 감독이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블록버스터를 살려낼 수 있는 재능이 있으니까. 아니 그 색깔도 네. 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만드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렇죠. 제임스 진짜요? 카메론 느낌이 나죠. 나 그래가지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만들었는지 알고 계속 봤거든.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근데 거기서 이제 미리 얘기를 하겠지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를 굉장히 많이 카피했다. 이렇게 생각이 결론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디자인이 그래요. 아바타의 그 저기 뭐 이렇게 저 형광으로 반짝반짝하는 게 다 그거던데. 그것도 그렇고 그렇죠. 용궁에서 저는 그 필이 느껴졌어요. 말 나오셨으니까 얘기하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세계 최초의 CG를 제대로 쓴 영화인 그 어비스. 어비스에 보면 용궁 씬이 나오는데 그 용궁 들어갈 때 용궁에 이제 기둥이 있어요. 그 기둥이 거의 비슷한 디자인이에요. 이 영화에 나오니 제가 볼 때는 거의 참고를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비스에도 빛으로 우주인이 묘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나중에 어비스 얘기는 자세히 다음 편에 하는데 뭐 미리 말씀하셔서 그런 얘기 생각이 들었고요. 자 오늘은 뭐 이런 얘기를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3가지 정도 코드만. 네. 이 영화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인류 최초의 국가인 한국의 정신문화인 신교문화에 삼신칠성 코드가 들어있다. 라는 게 저는 이제 뭐 확신이 아니고 강력한 있어요. 주장. 원래 있어. 아니, 강력한 주장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영화 설정이에요. 네, 영화 설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구도 부정 못해요. 자, 그 얘기를 좀 하면서 좀 이제 오프닝을 하고 다음번 녹음 때 이제 저 자세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오프닝을 한 1시간 정도. 예. 자, 우선은 삼신칠성 문화니까 삼신부터? 예, 그거 뭐 가야 되는데 일단은 영화 배경 얘기는 좀 해야죠. 뭐 다 아시더라도 이 영화의 핵심은 환경 파괴를 시키는 게 인간 세계이고, 그러니까 이 지구의 인간 세계와 바다 세계가 존재한다고 이제 설정을 해놓고 있죠. 네. 그래서
인간들이 환경 파괴를 뭐 말로 할 수 없이 하고 죄악을 범행하고 있는데 바다를 너무 더럽히니까 바다를 오염시키고 바다를 죽이고 있고 뭐 짐승도 때려잡고 뭐 이렇게 되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시키는 육지인들을 쓸어버리려는 아틀란티스의 옴왕. 네. 이것도 옴도 나중에 한번 다뤄야 되고요. 네, 이름이 옴이다. 옴은 이제 수행문화 코드고요. 그래서 이에 맞서 아서 커리와 메라가 고대 아틀란티스의 유물인 삼지창을 찾아서 오션 마스터가 돼서 아서가 그래서 7개 부족을 통합하는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여졌는데 영화를 보니까 통합까지는 아니고 그냥 왕 됐고 끝났어요. 그렇죠. 통합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통합으로는 이제 사실상 이제 왕이 되고 뭐 아직 뭐 등극을 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런 장면은 안 나오니까. 그 아래 이제 다 그분을 왕으로 인정했으니까 어느 정도 통합이 된 거죠. 뭐. 육주하고의 통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 그렇죠. 네네. 육지하고 통합은 될 수 없는 게 제가 볼 때는 그 화합만 되지. 왜냐하면 육지엔 슈퍼맨이 있어. 그리고 육지에선 아직 그 해저 세계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상태로. 거기 신박사가 나오던데. 그 사람이 그렇죠. 한국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 신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생긴 게 좀 그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그 굉장히 이제 문제 있었던 영화, 전 세계적으로 막 굉장히 떠들썩했던 영화인 그 김정은 주인공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김정은 암살 영화. 미국에서 그 소니에서 만들었던 거. 그래서 소니 회사가 다 해킹당하고 스파이더맨 다 오픈돼 버리고 막 했던 어마어마한 그 영화에 거기 나와요? 김정은으로 나왔던 사람. 그래요. 그 우리나라 사람은 머리 잘 썼네. 저번에 저거 정우성하고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 뭐지? 강철비. 네. 거기서는 김정은이 계속 뒷모습만 나오잖아. 그렇죠. 그거 잘했네 그거는. 아주 뭐 얘기가 그 굉장히 재밌는 코드들로 연결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야기거리가 엄청 풍부해. 재밌네요. 그래서 삼지창을 찾아 7부족을 통일한다. 이것이 바로 삼신칠성 코드다. 누구도 그렇죠. 부족 못한다. 합치면 10수를 지향하는 영화예요. 자, 이렇게 벌써 결론을 다 얘기해버려서 맞춰야 되겠는데. 예. 먼저 삼지창부터 얘기해볼까요? 예. 이 삼지창 이 삼지창에 아틀란티스의 힘이 들어있다. 근데 목소리가 되게 좋더라고. 맞아요. 낮게 깔고. 이 삼지창에 아틀란티스의 힘이 들어있다. 내 힘을 원한다면 세계의 끝에 있는 비밀의 바다로 가라. 잘못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파괴만 있을 것이요. 진정한 후계자가 가진다면 그 자가 모든 왕국을 통일할 것이다. 물 위와 물 아래 모두. 이게 이제 굉장히 문장이 되게 좋아요. 일단은 삼지창이 나오고 아틀란티스의 힘, 어떤 권능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려면 세계 끝에 있는 비밀의 바다가 나오고요. 이것도 코드예요. 그리고 잘못된 사람, 난법자, 난법자, 손에 들어가면 파괴, 진정한 후계자, 이게 종통, 정통, 권위, 뭐 이렇게 왕권 이런 거 다 상징하고 통일을 한다는 통일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물 아래, 물 위, 육지와 바다 세계를 얘기를 해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게 증산도 진리에 있는 신도 세계의 그런 삼신칠성 코드, 신교문화 코드 이런 것들. 이것은 이 영화를 아무리 어디서 누가 해설을 한다고 할지라도 진리자판기처럼 해설을 아무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증산도 진리 가지고만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영화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준 영화다. 그러니까 이 정통의 상징으로 이게 보면 여기도 삼지창이 나오고 우리 이제 저 영화 중에 그 반지 제왕 그것도 반지만 얻으면은 통일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정통의 상징으로. 이게 또 여기 보면은 이건 완전히 이제 그 아서왕 그 이제 신화를 가지고 만들어서 엑스칼리버를 얻는 거 그 여정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이런 정통을 이제 쟁취하는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참 뜻깊은 영화다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서도. 이름도 아서예요. 아니, 그 일부러 그런 것 같아. 일부러 해서 엑스칼리버를 찾는 거와 똑같이. 마지막에 보니까 엑스칼리버를 뺄 수 있는 맞아요. 그 사람만이 이제 근데 금방 뽑대 거기. 맞아요. 그게 너무 아쉽게 했더라고. 너무 허무하더라고. 뭔가 좀 힘을 줘야지. 아이고 난 그 괴물하고 한번 싸울 줄 알았더니 그 괴물이 금방 뭐 뽑으니까 그냥 뭐 바로 식사 대용으로 했었는데 간식도 안 되겠던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예고편만 봤을 때는 삼지창이 한 개인 줄 알았어요. 요 삼지창이 특별한 게 하나 존재하고 나머지는 다 아닌 줄 알았는데 7왕국의 사람들이 다 그 왕들은 다 삼지창을 쓰긴 쓰더라고요. 5왕도 삼지창을 들고 있고 다 가지고 있는 게 삼지창은
다 7개가 있는 건데. 아, 맞다, 맞다. 네, 그 중에 최고가 이제 그 아서왕인가가, 아니, 아틀란 왕이 네. 가지고 이제 숨겨버린 거지. 맞아요. 여기에 이제 특별한 힘이 들어있는 삼지창으로 나오는 거죠. 가장 강력한 철과. 이것만 이제 황금색이고, 네, 맞아요. 나머지는 다 은색으로, 은메달이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재미있는 게, 삼지창이라고 해놓고 가지는 5개인데 삼지창이라고 계속 부르더라고. 근데 그런 걸 보면 이 끝에 있는 2개는 장식이나 뭐 이런 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자세히 봤는데 밑에 여왕들이 쓰는 거는 오지창. 뭐 오지창이고 왕들만 삼지창을 들고 있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아틀라나 왕도 퀸이잖아요. 여왕이잖아요. 네. 여왕인데 오지창이고 근데 삼지창이라고 분명히 불러. 계속 여러 번 불러. 그러니까 그거를 삼지창 번역을 그런 게 한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영어로 트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오지창을 삼지창이라고 계속 불러요. 제가 그거 계속 여러 번 봤거든. 근데 여러 번 얘기하는데 계속 그렇게 나와.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이 얘기 할 때 나올 거예요. 제가 왜 그걸 그렇게 얘기하느냐를 제가 볼 땐 치우천왕 쪽에서 조금 어느 정도 이제 힌트가 있어요. 그것도 되게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그건 뒤에 얘기를 좀 할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요 삼지창 얘기를 하면서 이제 조금 더 덧붙이면 지금 얘기하셨다시피 7개 부족이 다 삼지창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왕이. 그런데 실제 이제, 이게 그 7개 부족의 거대 동상들이 삼지창을 다 이렇게 한 군데로 향하면서 하는 그 석상이 있는 데가 나오잖아요. 그거 진짜 멋있더라고요. 굉장히 멋있죠. 그래서, 근데 삼지창들이 다 이렇게 한쪽을 향하고, 그게 7개고, 그러면 곱하면 37, 20일이에요. 그렇죠. 21수가 나와요. 이것도 삼신문화 코드예요. 우리가 21일 수행을 한다. 21일 그렇죠. 정성을 올린다. 이런 게 실제 이제 그 신교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그 사람들이 어떤 무슨 일을 할 때 뭔가 집중해서 그걸 완성시킬 때 최소 21일은 해봐야 된다. 그 우리네 어머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장독대에 청수를 정한수로 올리고 칠성을 향해서 21일 손을 비비면서 이제 기도를 드리고 수행을 하고 그 도인들이 동굴에 들어가서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그대로 있더라. 그런 게 정말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뭐 현대 그 심리 쪽에서도 21일 동안을 그거를 꾸준하게 하면은 습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습관이 되려면 습관을 바꾸는 것도 그렇고 습관이 되기 위해서도 21일간만 하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좀 웃기려는 코드도 많이 넣어놨지만 메라가 그 뭐 조연이 아니고 주인공이잖아 거의 그죠? 그렇죠. 여주인공인데 사하라상에 가서 그 이렇게 고대 유물 기계를 돌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아틀란 왕이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걸 바로 이제 부셔버리고 이렇게 하거든. 부시니까 그 뭐 적어놓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난 다 외웠다고 그랬더니 기억 못하냐고 했더니 뭐라 그랬는데 이렇게 했더니 something 어쩌고 저쩌고 삼지창. 그러니까 핵심은 아는 거야. 삼지창 찾으란 얘기지 뭐. 어찌됐든 이게 황금색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만든 거는 사하라 사막인데 예전에는 거기 바다였나? 사하라 사막이 예전에는 거기는 바다였고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한 5,000년 전까지만 해도 사하라가 이제 밀림 정도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좀 사람이 살고 그런 데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갑자기 사막화 되면서 이제 거기가 이제 지금처럼 바뀌게 된 거죠. 거기가 유럽이나 미국보다 땅이 더 크다면서요. 사하라 사막. 엄청 크긴 하겠죠. 모로코, 이집트 뭐 그 바로 아래쪽에 사하라 사막. 그래서 이제 여기를 통해서 물자가 이제 그 단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래쪽하고 위쪽이 단절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누구지 다이아몬드 교수 같은 사람은 이제 그 사하라 사막 때문에 이렇게 아래쪽 아프리카 아래쪽 중남부 쪽이 이제 그 문명이 발전을 못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한번 하고 있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그리고 실제로 이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나라들은 유럽 문화가 상당히 들어와 있고 거의 뭐 지중해급으로 그리고 또 좀 잘 사는 나라들도 좀 있고 그리고 뭐 거기가 사실은 이제 이 이집트 쪽이 더 발달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수메르 쪽이라든가 이집트가 이쪽 유럽보다 더 발달했던 게 이쪽이 이 지금의 사막화가 아니라 거기가 그 이렇게 좀 살기 좋은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슈메르도 지금 왜 그 사라졌냐면은 뭐 전쟁도 있고 그랬지만은 거기가 사막화가 된 거거든요. 기후가 변해서. 그렇죠. 그 사하라 쪽도 그 사막화가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더
문명이 먼저 발달했다는 거는 거기 살기 더 좋았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 후에 이제 그쪽으로 밀도 사실은 슈메르 쪽에서 밀이 발견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문명이 발달한 문명이 나중에 이제 서양으로 간 거지. 이렇게. 영화에서는 이제 사하라가 바다였을 때 거기 정착했던 그 민족이 하나 있었는데 사막화가 되면서 멸망한 걸로 나오죠. 데저트족인가? 데저트의 영역이라고 하니까 데저트족이었겠죠. 사막 쪽이라고 거기 뭐 데저트 그렇게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지. 오아시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뭐 어쨌든 7개의 족속이었는데 2개 종족이 이제 멸종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글쎄 이제 영화가 나중에 전개되면은 또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고요. 근데 그 가능성이 고대 문명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게 그 이제 초인 생활이란 그 책에도 보면은 거기 고비 사막 고비 사막에 그 초인이 이제 그 데려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아래 그 사막 아래에 있는 그 고대 문명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하라에도 우리가 너무 넓어가지고 탐색이 안 되지만은 아마 있을 수 있고 요즘에는 그걸 이제 항공 촬영 라이더 촬영 해가지고 그걸 찾아내거든요. 지금도 이제 마야의 3만 개 이제 그 밀수에 이제 있는 걸 찾아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사하라 쪽에도 나중에는 숨겨진 게 있을 수 아마 있다. 찾을 수 있을 것 실제로도. 같아요. 하여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뭐 정말 이제 다른 얘기 쪽으로 많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여기서 영화에서 이제 사하라 사막 쪽으로 한 것도 좋은 코드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삼지창에 좀 집중을 해보면 세계 각국의 이제 신화에 이제 삼지창이 많이 나오더라.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유명한 게 이제 그리스 신화 이제 포세이돈. 그리고 이 영화의 어떤 뭐 컨셉이기도 하고. 그렇죠. 포세이돈이라는 바다의 뭐 신으로 어쨌든 나오죠. 바다의 신. 바다의 신으로 얘기를 하는데 삼지창이 이 가장 상징적인 어떤 신물. 그리고 아주 무슨 능력을 쓰고 파도를 막 일으키고 물을 조종하고 뭐 이런 능력이죠. 원래 포세이돈이 제가 알기로 아틀란티스 사라진 대륙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또 있어요. 창시자란 얘기가 있죠. 그게 영화의 설정에 똑같네요. 그 약간 틀린 게 포세이돈은 아틀란티스를 만든 존재고 이 그 아틀란 왕은 최초의 통합 왕. 이런 약간 틀리죠, 그건. 인도의 이제 신화 이제 그 파괴 신으로 불리는 시바. 욕한 거 아닙니다. 시바 신이 트리슈라라는 삼지창을 이제 그 쓴다. 신물로 거기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불교에서는 비사문천도 삼지창을 들고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각각 이런 신화나 종교에 삼지창을 든 세 개의 그 갈라진 형태의 창을 든 어떤 존재들이 있다. 그래서 이 삼지창이 뭔가 어떤 종교적 의미나 그런 걸 이제 담고 있다라는 게 각 종교에 이제 들어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익숙한 거는 삼지창에 가장 사극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거. 포졸들이 들고 있는. 포졸들이 들고 있어요. 포졸들이 기본 무기가 일단은 삼지창이야.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어디 가서 그 이제 옛날 그 해놓은 걸 봤는데 삼지창이 가운데는 창 모양인데 옆에는 사실 이게 창으로 쓰기는 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게 아니라 진짜 옆으로 돼가지고 이게 이제 그 주술적인 그런 형태로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그때 제 애들한테 얘기해 준 게 이게 감옥이라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계도의 목적, 어떤 신성의 목적, 다시 신성을 회복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아마 종교적인 목적으로 이런 창을 쓴 게 아닌가 이제 나는 생각한다. 그냥 한번 해줬거든요. 그것도 아주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관아에서 뭐 실전 형태로 썼겠죠. 쓰긴 썼겠지만 지금 얘기하시는 의미도 제가 볼 때 많이 있는 게 이게 이제 그 샤먼 문화에서 보면 이 삼지창은 원래부터가 이제 무당들 그 샤먼들이 쓰는 무구였거든요. 무구. 지금 쓰고 있죠. 지금도 쓰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쓰고 있고 이게 이제 바이칼 쪽으로 가도 샤먼들이 삼지창을 많이 써요. 무구로 실제 방울 이런 것들로 이게 쓰는데 그것이 뭐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의도가 아니고 재물과 그리고 이제 그 신교를 내려 받을 때 계시를 받을 때 쓰는 도구로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제우스가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제우스 번개를 상징하잖아요. 뭐 하여튼 그 제우스라든가 그랬던 그 지팡이 이런 창 이런 게 번개랑 사실 관련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어떤 길을 받는
길을 받아서 길을 운용하는 이제 그런 도구로서 네. 이제 삼지창을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제 무속에서 네. 이제 쓰는 것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어떤 길을 받아들일 때 이제 쓰는 그런 거고 또 요게 그 우리 히모록이라고 해서 네. 이제 신단수 문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 신을 받아내리는 그 흔드는 어떤 건 이제 그런 뭐 종이가 네. 됐던 아니면은 이제 그 뭐지 저 대나무가 됐던 네. 뭐 산이 됐던 이런 어떤 신을 받아내는 신체로서 네. 사용할 때 요게 사용이 된 걸 같아요. 예. 이게 이제 뭐 너무 좀 격화시켜서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안테나. 네? 뭐 그런 느낌도 있고요. 네. 일종의 이제 들고 있는 신단수, 들고 있는 솥대 그렇죠.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이제 구술하면서 이제 무속인들이 삼지창을 딱 이렇게 세우는 거는 네. 삼신을 바로 받들어 세운다는 뜻이라고 해요. 이건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쓰는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죠. 네. 그리고 이 세 개의 창끝이 있다. 이 세 개의 창끝은 일월 성신을 의미한다. 일월 성신이라는 게 일월 별이니까. 네, 그 세 개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 천지인을 의미하기도 한다. 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신교문화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사람 몸속으로 이제 성명정을 받아내리는 뭐 그런 의미로든지 해석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뭐 네. 나비님이 좀 찾아보셨던데 네. 이게 이제 무당이 구슬 다 끝내고 네. 이게 잘 됐느냐 이 의뢰에 만족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네, 사슬 세우기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사슬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대나무라든지 그런 식물인데 그것들을 먼저 세워서 그게 막대기잖아요. 이게 잘 서는지로 이제 신의 마음을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삼지창을 세우고 거기다가 이제 다른 더 큰 재물이죠. 이렇게 돼지라든지 뭐 이런 고기를 이제 꽂아가지고 확인을 하는 그게 거랍니다. 푹 찔려서 잘 들어가면 네. 이게 된 거다. 네, 쓰러지지 않고. 근데 그래고 그 사진을 보고 약간 조금 이렇게 무섭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맞죠? 네. 뭐 저것도 있잖아요. 작두 타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작두는 뭐 더하죠. 작두는 피는 안 나니까. 왜? 맨발 위에서 올라가지고 그 신 제대로 안 받으면은 잘려요. 그렇군요. 근데 막 신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날카로운데도 막 종이도 막 툭툭 잘려 나가는데 거기서 막 점프를 뛰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강신무가 있고 네. 그 이렇게 뭐죠? 좀 다른 형태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예약의 형태의 무가 있고 막 이 두 가지 무가 있더라고요. 강신무를 하는 사람들은 막 신권을 막 쓰더라고요. 그래서 막 작두에서 막 벙벙 뛰고. 저는 이제 좀 들었던 게 삼지창이라고 하는 게 이제 끝은 셋이잖아요. 네. 근데 창은 하나거든. 이제 막대기 잡고 있는 건 그렇죠. 하나거든. 일체 삼룡이라 해서 우리가 말 3일 철학이 생각나더라고. 이게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제 그 일두 삼조오라 해서 삼조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는 하나인데 족이 세 개라 해서 하나가 셋으로 이렇게 그렇네. 용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조선시대 들어오면 이제 그 무속 쪽에서 그 반대로 그려놓거든요. 이게 좀 탄압이 있다 보니까 삼도 일조궁이라 해서 그러니까 이게 세 개 머리에 하나의 그 다리를 가진 그런 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이제 어떤 독수리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놓는데 그런 의미가 좀 그거를 볼 수 있지 않나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이제 세 개가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는 거는 하늘에서 30개를 받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이제 그 하나의 머리에서 셋으로 하는 것도 그것도 그 거꾸로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고 일체 삼룡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아주 좋은 코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3.1절 100주년 3.1절에 대해서 저희가 또 언제 한번 다룰 때 이런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내년이 3.1절 100주년인데 삼지창 코드가 나왔다. 이것도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한번 연관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삼수에 대한 게 더 강조가 되고 있고 천지에서 이렇게 신명들이 인간 세계에 이런 메시지를 주는 그런 영화 중에 강렬한 그 시작되는 동지는 어차피 그 새해 첫 그거 저기거든요. 지금 동지치성이 이제 곧 이제 내일 모레인데요. 동지가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녹음을 이제 그 전에 하고 있는데 그 새해 첫날에 맞춰서 이 영화가 나온 것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원조가 뭐 어디냐 삼지창의 원조가 어디냐 이거를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거 사람들이 많이 이미 얘기해놨더라고요. 환단곡에 나온다. 환단곡이에 그게 인류 역사의 최초의 나라에는 환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인의 실제 그 시작인 배달국. 네. 배달국은 이제 환인천재, 마지막 환인천재로부터 이 종통권을 이어받은 환웅천왕께서 이 백두산 쪽으로 오셔서 신시 배달을 여셨는데 네. 거기에 이제 웅족과 호족이 있었고 네. 그 중에 이제 웅족이 우리나라 이제 그 배달국 쪽으로 흡수가 됐죠. 예. 이러면서 한국이 이제 실제 시작이 되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그 왕이셨던 환웅천왕이셨던 14대 예, 환웅천왕께인이 이제 치우천왕이신데 네. 이 치우천왕이 처음으로 만드셨다. 라는 기록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부터 거의 5,000년 전쯤이죠. 이 서토를 네. 정벌하실 때 있었던 기록입니다. 탕록 대정벌과 12제국의 병합. 유망의 정치력이 쇠약해지자 치우천왕께서 군사를 일으켜 출정하셨다. 형제와 북의 일족 중에서 장수가 될 만한 인물 81명을 뽑아 모든 군사를 거느리게 하시고 갈로산에 쇠를 캐어 칼과 갑옷, 창과 큰 활과 호시, 이거는 쌀이나무로 만든 화살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을 많이 제작하셨다. 그리고 전군을 모아 대오를 정비하여 탕록을 함락시키고 구혼에 올라 싸울 때마다 승리를 거두셨다. 그 형세가 잠옷 질풍과 같아 만군을 복종시키고 천하의 위엄을 떨치셨다. 1년 사이에 9제후의 땅을 함락시키고 다시 옹호산에 나아가 구치로서 수금과 석금을 캐어 쌍날창과 옹호의 갈래창을 만드셨다. 예. 여기서 이제 갈로산 맞나? 갈로산이 나오고 네. 갈로산이 이제 실제 쇠가 이제 많이 나는 곳이고 네. 그 치우천왕께서 무기, 금속 무기를 이렇게 만드시게 되는데 그 중에 효율적인 무기를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만드시는 것 중에 네. 여기서 옹호산이 또 나와요. 옹호산도 아마 그런가 봐요. 이런 게 많이 이제 석금과 수금 이런 게 있는 걸 보니까 물에서부터 그 뭐 쇠를 캤나? 뭐 이런 식인가? 석금이 이제 아마 돌로부터. 네. 근데 쌍날창 그러니까 예과라는 게 네. 그러니까 중국에도 보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무기들이 나오죠. 뭐 무협지 보면.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이제 무기들이 많잖아요. 네. 이 무기들 그러니까 전쟁과 병법의 신이신 네. 치우천왕께서 이런 무기를 사실은 최초로 만드신 건데 두 갈래 창이 쌍날창이 예과라는 게 있고 네. 이걸 이제 많이 여러 형태로 있잖아요. 두 갈래라고 해서 진짜 같은 길이가 아니고 한쪽은 길고 한쪽은 약간 이렇게 짧은 거. 그래서 한쪽은 꿰고 한쪽은 뭐 어떻게 비는 건가? 뭐 이런 건가 봐요. 그리고 옹호의 갈래창. 이게 이제 삼지창이라는 거예요. 옹호의 갈래창. 이게 옹호산에서 해서 옹호의 갈래창인 것 같은데 네. 삼지창이 시조다. 라고 인터넷에 이미 많이 있어요. 예. 저도 이제 이번에 찾으면서 보게 됐는데 네. 이 기록으로 봤을 때는 네. 인류 최초의 삼지창은 치우천왕에서 만드신 거다. 이런 것만 봐도. 예. 그리고 이제 갈로산 자체가 이제 이런 병장기를 만드는 그 치우천왕이 그런 걸 다 보여주고 네. 그리고 최초로 철기를 썼다. 뭐 다른 데서 이제 중원에서 이제 동기를 쓰고 막 이렇게 나온 건 있는데 네. 철은 더 훨씬 강하잖아요. 그쵸. 이 강도와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이 철기의 그를 동이족이 처음으로 만들었었다는 이제 증거가 네. 이 철이라는 글자가 옛날 철자의 이제 그 고어를 보면 네. 이 쇠금자 더하기 동의할 때 이자를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가 원래 철자였다. 그럼 이 글자를 해석을 하면 쇠를 처음으로 이렇게 금속 무기를 만들고 금속으로 이렇게 문명을 열었던 것은 누구냐? 동이족이다. 이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래 저기 누구야? 이홍범 박사, 이홍범 교수님이 이 책에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썼죠. 예. 그래서 최초로 철기 문화를 실제 열었던 거는 치우천왕, 이제 동이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이라는 게 큰 활을 잘 쏘는 것도 그것도 이제 쇠로 만든 네. 화살촉이나 이런 것들을 썼던 거하고 다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우천왕을 왜 네. 그 중국인들은 이렇게 이제 굉장히 무서움에 떨면서 이제 동두철액이라고 불렀냐. 동두철액, 동으로 된 투구, 네? 그리고 철액, 이런 쇠로 된 무기를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네. 동두철액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벌써 치우천왕이 이제 전쟁과 병법의 신이고, 네. 이분이 삼신상제니까 이제 천재를 올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고 이런 건 이제 기록이 많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이 세 갈래는 이제 삼신상제님을 이제 상징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하면 바다의 왕이 되는 아쿠아맨이
네. 실제 이제 왕권과 종통의 상징을 인 삼지창을 얻는 거 이게 뭐냐면 치우천왕의 힘을 얻기도 할 뿐더러 삼신 상제님께 어떤 종통권을 받는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 뭐 너무 앞서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실제 삼지창과 더불어서 네. 황금 갑옷을 입잖아요. 맞아요. 비늘옷. 이것도 실제 이제 황금색이 뜻하는 게 이 황제의 표상이잖아요. 왕이 아니에요. 황제. 제후가 아니고 황제다. 예.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정도사님께서는 이 영화 포스터를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게 이제 바다의 삼신의 상징이다. 바다의 삼신이 되는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전부 삼신 코드예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그걸 이제 네. 전쟁 무기로 싸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전쟁 무기로 그렇게 막 싸운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쟁 무기는 따로 있는 거고, 그러니까 왕권의 상징으로 하는 거는 사실은 예식으로 해서 그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카자흐스탄의 황금 갑옷. 인간의 갑옷처럼 네. 그거는 어떤 그런 예식에 의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네. 이제 여기서는 이제 물론 전쟁 도구로 해서 아쿠아맨에서 싸우지만은 예식의 상징으로 이렇게 따로 가지고 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카자흐스탄의 황금 갑옷, 네. 코미타투스가 입었던 옷이죠. 실제로 이제 그 황금 갑옷의 주인은 왕이 아니고 네. 그 코미타투스잖아요. 그 아주 왕의 친구이자 신하이자 신복 네. 그런 건데 당연히 왕권의 상징은 황금 갑옷일 테고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어떤 예식이나 어떤 뭐 종교적인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삼신상제님께 뭐 올릴 때나 네. 이런 황금 갑옷 문화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중앙아시아 문화가 많이 들어있다. 신겨문화 황국에 이제 그런 문화가 들어있다 이 영화에는. 그리고 이제 무기 형태지만 종통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일본의 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일본의 조상신인 네.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이제 이렇게 자기 손자인 니니기노 미코토에게 네. 이렇게 그 내려보낼 때 이게 이제 일본석에 나온 신화지만 내려보낼 때 3종 신기를 주잖아요. 그게 뭐냐면 거울과 칼과 고곡은 뭐 방울이라고도 해요. 네. 이 세 개를 주는데 환인 천재께서 환웅천하에게 내려주신 신물, 이 세 개의 신물, 천부인 세 개를 내려주신 게 네. 아마도 이걸 것이다. 그런데 그때 아마 뭐 칼과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거울에는 천부경이 새겨져 있을 거고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는 천부경을 준 거죠. 천부인 세 개를 줬다고 하니까 네. 요걸 그대로 일본색에서 이제 일본 서기에서 카피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거 보면 벌써 이렇게 무기 형태지만 실제로는 이제 리추얼인 거예요. 예식의 형태로 이렇게 종통을 준 거고 이게 드라마 주몽에서도 보면은 네. 뭐 광개토 태왕의 뭐 활을 뭐 이어받는 것도 나오고 이번에 안시성에 보면은 그렇죠. 주몽신의 활이 나오죠. 주몽신의 활을 그때 뭐 이렇게 네. 쏘는 게 나와. 그리고 당태종이 눈을 맞추는데 그걸로 어떻게 뭐 한 1km 떨어진 데에서 있는 걸 뭐 쏘는 것 같던데. 이게 임금이 장수를 내보낼 때도 네. 그게 이제 그 임금의 그 대행의 어떤 그런 출사표는 아니고 뭐라 하죠 그거를 그런 심표 임금의 어떤 그런 표식으로 네. 부월을 주거든요. 부월 그러니까 이제 도끼 도끼인데 그건 예식으로서의 도끼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서 임금을 대행해서 이제 하길 때 글이 쓰고 그러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삼지창 하나에서 얘기 나온 건데 참 놀라운 얘기고 네. 저는 약간 짜릿했던 장면이 삼지창을 딱 잡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틀란 왕이 이렇게 잡고 있었던 뼈다귀만 남은 네. 그런 게 이렇게 한동안 이렇게 빼서 잡고 있으니까 아틀란 왕으로부터 어떤 황금색 에너지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 나오니까 아틀란 왕의 뼈가 이제 무너지면서 이렇게 이제 땅으로 이제 떨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정통권이 다 간 건데 그 에너지가 막 다 오는 게 이제 신교를 받는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많이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다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다 세계에 있는 모든 생물이 그 삼지창에 반응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찌용찌용 하면서 뭐가 이렇게 무슨 기가 연결되는 것처럼 맞아 연결되죠. 링크되는 그런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래서 이제 뭐 나중에는 이제 싸워서 이기면서 이제 뭐 무릎을 꿇는 거지만 실제 삼지창을 얻는 순간 이미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거기도 이제 여자 이게 메라 물을 다스리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왕으로서 그 거기에 살고 있는 수중 생물들을 다스리는 게 그거를 네, 그래서 그걸 두 개를 나눠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사회문서에서 그러잖아요. 앞으로 하나님이 오실 때 한 분은 통치자로 오시고 한 분은 제사장으로 오신다. 이게 역할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통치자로서 이제 오시게 되고 어머니 하나님은 제사장으로서 오시게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상경 태모님이 바로 그 오셔가 천종사를 보신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역할이 이제 여기서도 구분돼서 드러난 것이 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그 정통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게 아서만 그 동물들과 원래 소통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나왔잖아요. 그게 약간 태어날 때부터 정통으로 받은 그런 건가요? 아마 왕족이니까. 아니 거기서는 저기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틀란 왕, 아틀란 왕하고 거기 아서만. 네, 아틀란 그게 이제 그 나중에 괴물 걔가 하는 얘기가 내 말을 알아듣는 거는 이제 그 아틀란 왕밖에 없었다. 그렇죠. 그 넌 누구냐 그러거든요. 그 이제 정통 손자가 되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괴물은 그동안 말을 아무하고도 못했겠네. 그러니까 잡아주신 거지. 보면 다 잡아주. 소통이 안 되니까 다 죽여버린 거지 그냥. 구호호 하다가 이렇게 꿀꺽한 거지. 못 알아들어. 미개이나. 그래서 약간 또 못 알아들어. 미개이나. 그 얘가 정통을 잇는다고 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혼혈은 혼혈이잖아요. 그래서 아틀란 왕국 입장에서는 정통은 아니라면 오망이 더 정통이죠. 왜냐면 정식 왕과 왕비가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니까. 근데 이제 육지와 바다 세계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서가 의미가 있는 걸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로 볼 때 그런 거고, 그렇죠. 이거는 의도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감독이 제임스 완 감독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말레이시아 개 출신의 뭐 그게 어디 계열이든 간에 출신의 호주인으로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서 할리우드 영화를 찍고 이런 게 있고 소수에서 이렇게 온 게 있고 그리고 실제 이 배우가 아서 역할로 나온 이 배우가 하와이 출신이에요. 맞아요. 폴리네시안 계. 제이슨 모모아. 제이슨 모모아.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하와이 출신의 맞아요. 저번에 우리 모아나 할 때. 맞아요. 네. 팔뚝의 문신 진짜래요. 그게 진짜. 네, 거기다가 이제 등이랑 여기까지는 그린 건데 팔뚝에 있는 거는 삼각형으로 된 건 자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폴리네시아 계통의 걔들 누구죠? 그 하는 애들. 걔들 닮았더라고. 저 약간 모아나 실사판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제임스 완 감독도 말레이시아 계열이 다 폴리네시안에 포함될 수 있어요. 오스트로네시아라. 그렇게 포함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이 제이슨 모모아가 하와이 출신의 미국인이거든요. 이런 게 다 의도적인 게 깔려 있다. 상당히 많이 이런 코드들이 이제 깔려 있고 그 혼혈 내지는 약간 비주류 뭐 이런 사람들인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 다양성에 관한 거를 이제 넣은 영화다. 이렇게 포함을 하는데 좀 아쉬운 것도 있고. 근데 저는 보면서 이게 처음에는 이제 모계 사회구나. 모계로 종통이 가는구나. 처음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왕이 좀 중요하게 나와서 그런 게 하나 있었고 하나는 이제 그게 그 아버지가 둘이잖아요. 이부 동생이거든요. 그렇죠. 엄마만 갖고. 근데 요걸 바꿔서 하면은 아버지는 갖고 엄마가 다른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들. 그렇죠. 하나는 이제 사라 쪽에서 나온 이삭이 있었고 하나는 하갈 쪽에 나온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제 이게 이스마엘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쪽에서 보면 혼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통 싸움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렇죠. 보면서. 그리고 사실 지금도 그게 이슬람하고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싸우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정통을 놓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간의 싸움이라고 로스다무스는 얘기했었는데 형제간의 싸움이 일어나면 세상에 어떤 종말이 온다. 이게 이제 예언의 한 축이었죠. 지금 딱 그 상황이죠. 그래서 종통은 타고 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다. 그러니까 왕대나무에 왕대나고 신우대나무에 신우대나무 나는 것은 그거는 뭐 뿌리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거고 그 우리 민족의 이제 황구 그 뭐 이런 배달 고조선까지 이어지는 환단고기 내용을 봐도 그게 그 왕 했던 그 후손이 또 그렇게 잘난 후손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일을 또 하고 독립운동가 집안에서 독립운동가 나고 그러면 역적집에서 그렇죠. 역적 나고. 근데 이제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왕대나무에서 왕대 나는 건 확실하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도 다 넘어서는 게 이번 가을 개벽이고요. 사람 살리면 사람 많이 살리면 그런 거 다 넘어서는 거예요. 다. 네. 왕의 시가 따로 있냐? 그렇게 되는 게 이제 민주주의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이런 모든 것을 이제 다 그 돼 있고 군사부 문화로서는 볼 때는 또 이제 그런 게 네.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게 되고요. 되게 특이했던 게 뭐냐면은 삼지창이 다른 왕들도 삼지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 삼지창이 나오는데 얘만 밑에 이렇게 십자가 같이 원십자로 돼 있더라고요. 아 이게 옹호의 극이 저렇게 생겼더라고. 아. 옹호의 극이 뒤 이게 산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거가 표현된 돼서 그렇죠. 오지창인데 삼지창이라고 부르나 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게 오로 네, 그래서 근데 분명히 오지창인데 삼지창이라고 계속 불러. 아니 근데 저 모양이 약간 저면 나는데 저기 그 이집트의 앙크라고 앙크 십자가. 그 십자가가 약간 밑에가 저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그 느낌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또 하나 특이한 게 뭐냐면요. 네. 옴이 들고 있는 삼지창은 옴 아버지의 삼지창이고요. 맞아요. 이 그 아쿠아맨이 들고 있는 삼지창은 아틀라나 여왕의 삼지창이니까 아버지의 삼지창과 어머니의 삼지창이 있어. 아버지의 삼지창과 어머니의 삼지창이 부딪힌 거야 지금. 근데 뭐 오수로 싸웠을 때 이제 실제 삼지창이지만 오수로 싸웠을 때 졌고 삼수로 또 싸웠을 때 이기고 이렇게 되죠. 그럼 옴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뭘로 나왔어요? 아틀란티스 사람은 아니었어요? 원래 아틀란티스 사람인데 이제 이 여왕이 이제 옴의 아버지랑 정략 결혼을 시키려고 그러는 걸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탈출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딴 남자랑 만나서 애를 낳았던 거지. 나중에 다시 돌아가서 그 왕하고 결혼해가지고 옴을 낳은 거죠. 그 아버지는 안 나오죠. 그죠? 네, 그렇죠. 자세한. 그러니까 다른 부족의 왕이었던 것 같아요. 옴의 아버지의 극이 딱 삼지창과 이렇게 어머니의 생겼구나. 삼지창 얘기도 이제 볼만해요. 네. 예. 자, 그럼 일곱 부족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틀란티스에 일곱 부족이 있다. 야, 이게 어떻게 또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어렸을 때부터 들은 얘기는 네. 지구에는 5대양 6대주가 있다. 뭐 이런 말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우주 원리로 볼 때는 오운 육기와도 이렇게 연결을 좀 시키기도 되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5대 양 하면은 뭐 대서양, 뭐 태평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했는데 네. 7대 양으로 얘기를 하는 걸 이제 잘 궁금해하고 뭐 찾아보는데 잘 안 나와요. 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포세이돈을 강조해서 지중해도 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중해. 네. 그리고 하나가 더 나오는데 숨겨진 바다. 네, 숨겨진 바다가 하나 더 있죠. 그럼 총 8개네. 아니요, 7개죠. 그까지 이렇게. 아, 그렇게 해서 7개?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왜냐면 다른 바다가 영화에서는 잘 안 나오니까. 5대양의 지중해 숨겨진 바다 해서. 라고, 그러니까 추측을 해보는 거지. 네네. 지금 영화상의 설정으로만 보면. 네. 그러니까 7대양이 어디다라고는 안 나오고 종족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말라버린 게 사하라라고 했으니까 거기를 말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데, 네. 7개의 바다 7개, 그러니까 일단 7족속이 있었죠. 7족속이 있었고, 그 7개 종족이 네. 지구 내부부터 지구 외부까지 다 다스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그 마지막 네. 그 숨겨진 바다는 건 지구 내부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도 해석이 되네. 지구 그러니까 중심이거든. 거기도 네. 땅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거기에 줄 베른의 소설이 나오는 거죠. 줄 베른이 모든 이런 SF 영화에 영감을 준 사람이잖아요. 줄 베른의 책을 읽어보면 해저 이말리니 뭐 이런 걸 읽어보면 이 사람은 증산도 진리도 상당 부분 신도세계 비밀을 많이 아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저 세계에도 많이 얘기하고 네. 뭐 천상 세계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바다 세계 용궁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지구 속 문명까지도 여기 이제 살짝 노출이 돼 있다. 그런 게 돼 있고 어쨌든 7부족인데 원래는 지상에 있었던 사실은 거였죠. 그 초고대 인류죠. 그렇죠. 이들이 원래는 초고대 인류였고 그러다가 너무 과학이 발달하고 무한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잘못 따라가지고 침몰했다. 그래가지고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그게 또 반전이 돼서 바다 세계에 적응할 수 있게 됐고 아마 지구 전체가 물로 덮였다는 설정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바다 세계에 적응을 했을 수 있고 그래서 거기서 7개의 종족으로 이렇게 분화해서 이제 적응이 조금 이제 진화가 다르게 됐다. 뭐 이런 식인데 전 이 설정이 지금 벌써 7개 하면서 그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와버렸어. 뭐야? 그거 하고 가야겠네. 저는 이 설정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파케하면서 몇 번 언급을 했지만
실제 이제 지방령이라는 게 뭐냐. 어떤 장소나 자동차 사고 나면 꼭 사고 난 데서 계속 죽고 또 죽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장소에 어떤 한이나 여러 가지가 인연이 있어서 그 장소를 못 벗어나는 게 지방령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물귀신도 마찬가지예요. 그 물에 빠져 죽으면 거기를 누가 제사를 지내서 건져주기 전까지는 천도식을 해주기 전까지는 못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물에 거기 박혀서 거기서 자기 집이 돼서 사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용궁이라는 거, 상제님 세계에서 이제 용궁, 나중에 이제 다음번에 녹음할 때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용궁은 어떻게 생겼는가. 이게 많은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지만, 용궁도 이 분명히 의식을 가진 그런 용왕이 있고 막 이런 조직 체계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들은 아마도 이제 종도사님께서 이건 오래전에 하신 얘기죠. 아틀란티스나 미우 대륙이 가라앉으면서 대규모로 이렇게 이제 신도 세계가 형성되고, 거기에서 이제 실제 이제 그 세계를 이룩하게 돼서 조직체가 생긴 것이 용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게 바다 영화에서도 이렇게 일반 귀족들은 물 밖에서도 숨을 쉴 수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물 밖에 못 나오잖아요. 바닷속에서만 살아야 되고. 그렇죠. 그 설정이 헬멧을 기가 써야 막히고 물에 항상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게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이런 설정이 너무 참 놀랐고요. 이 얘기는 다음에 한 번 더 자세히 하고 7개 부족이다라는 거. 아니 바다를 얘기할 때 칠수를 썼다. 칠하면은 실제 이제 이 동양 철학의 이제 그 천간 지지를 보고 오행으로 봤을 때는 이게 불이잖아요, 불, 그죠? 네. 근데 물인데? 근데 실제로는 7은 1 더하기 6이더라.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원래 하도라고 해서 이제 우주 창조의 설계도라고는 인류 최초의 계시록인 천부경이 있고 이 천부경이 이게 이제 도통하신 테오보키 씨께서 처음으로 그거를 그 사람들에게 대중화시켜서 그려놓은 도표가 하도인데 하도의 북쪽을 보면 북방에 인륙수가 있다. 물을 뜻하는 숫자가 1과 6이다. 네. 근데 1과 6을 더했더니 7이 돼. 저 바다 세계에 7종족이 있다는 게 어쩜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냐. 동양 철학이 이제 상수 철학하고 이게 너무 잘 맞는다. 요게 이제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죠.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서양에서도 7을 뭐 럭키 세븐이라고 해서 계속 사용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이게 실수가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유대교 문화에서 이게 7개의 촛대 예, 그런 얘기도 메노라. 있고 그리고 이제 북두칠성 거기도 이제 북두칠성에 대한 이제 그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처럼 그 북두칠성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해가지고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화가 이거 공통된 문화가 이제 전인류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제 그 후대에 내려오면서 그런 어떤 이제 문화로 정착이 된 것 같고 뭐 저번에도 항상 얘기했던 게 이제 서양의 그 카발리즘에 나오는 그 숫자 체계 그 이제 어떤 신비수학 이것이 결국 이제 우리 쪽에서 말하는 낙서나 하도에서 이제 같이 공유를 했던 거고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그것이 변형된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제 원래 근원을 좀 잃어버리게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 결국은 숫자라고 하는 거를 동서양이 이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책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생각났던 게 이 7부족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이제 부족이 여긴 종족 7종족인데 환국은 12부족으로 돼 있거든요. 12환국이라서 12부족으로 돼 있는 그게 또 생각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구이라 해서 이제 그 동이족이 구한족으로 이제 또 구성이 된 문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숫자라고 하는 게 이 보면은 12, 9, 7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어떤 종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그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천도에서 그러한 어떤 피부 색깔을 가진 어떤 그러한 이제 사람들 어떤 그걸 만들어 그러니까 내놓은 거죠. 내놓다 보니까 그것이 예, 그런 이제 12종족이나 9종족 이런 식으로 나온 거를 이제 보고 우리가 구한족이다. 뭐다 한 거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붙인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이렇게 천도에 섭리가 있다. 그래서 사람이 나올 때 이제 우리가 오색인종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천도가 있는 거죠. 지금 3색인종이죠. 3인 원래는 5색인종이고. 가끔 빨간 종족도 저는 본 것 같고요. 원래 아틀란티스인들이 붉은 얼굴이었다고 그래요.
메라가 빨간 머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저번에 빨간 머리 한번 얘기했던 게 네. 그 아이리시, 그러니까 아일랜드 사람들 그 빨간 머리 앤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쪽 사람들 이제 빨간 머리가 빨간 머리 많다고 했는데 고대 그 전승에 의하면은 그 빨간 머리 사람들이 네. 그 아틀란티스가 무너질 때 지구 내부로 들어갔다. 원래 아틀란티스 사람들이 빨간 머리였다. 뭐 그런 얘기도 제가 옛날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빨간 얼굴이었다. 네. 얼굴이 붉었다. 뭐 그런 얘기는 있어요. 신기하다. 하여튼 이게 이제 7개 종족이 일단 그 아틀란티스 사람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물을 조종하는 제벨족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눈이 없고 심해아에 이제 뱃사람들을 사냥한다는 트렌치, 거의 짐승이지 이제. 트렌치 종족이 있고, 그 다음에 평화주의 그리고 이제 철학을 추구하는 피셔맨, 피셔맨 사이렌들. 사이렌들? 그러니까 인어공주. 네, 맞아요. 그러네. 맞아요. 인어공주족을 그쪽으로 할 수도 있겠네. 그리고 갑각류 종족인 브라인. 그리고 이제 이 5개 이제 이외에 2 종족이 더 있었을 건데 안 나타났고 네. 이제 아마 뭐 멸종했느니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데저트 영역이라고 했으니까 거기도 뭐 하나 있을 것 같고 뭐 2개 종족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7개 종족이 있고 실제로는 이 옴 왕이 이 7개 전체를 통합하는 오션 마스터가 되고자 했다. 그래서 오늘의 코드 이제 3번째가 오션 마스터인데요. 네. 오션 마스터, 이거 아직 오션 마스터가 아니거든요. 아틀란티스 왕이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왕이죠. 그렇죠. 예, 가장 영향력이 있는 왕이고, 근데 2번째 영향력이 있는 제벨족 그 네리우스 쪽을 설득을 하죠. 설득을 하는데, 어쨌든 이 3번째 코스는 오션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 이게 이런 그 야망 이런 걸 이제 펼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오션 마스터가 어떤 또 의미를 가지느냐. 네. 실제 아쿠아맨은 설정이 아버지는 등대직이고, 그렇죠. 어머니는 이제 바다의 여왕. 예? 음. 그렇다고 해서 뭐 바다 전체의 여왕은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그러니까 아쿠아맨은 땅의 아들이자 바다의 왕. 이 될자. 라는 이제 수식어가 이제 붙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이런 메라가 이런 얘기하죠. 당신은 더 의미 있는 존재야. 육지와 바다를 이어주는 달이라고 마땅히 당신 자리는 왕좌를 차지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왕권 얘기예요. 왕권 얘기. 종통에 관한 얘기. 근데 이제 이 왕에 대한 얘기로 보면 우리가 진법주 주문에 증산도 네. 진법주 주문에 보면 네. 사해, 용왕, 응감, 지위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렇죠. 사해, 용왕, 응감, 지위 이렇게 라고 주문을 저는 그렇게 안 구성지게 읽습니다.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해, 이거 4개의 바다, 이거는 네. 이제 4개만 바다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닐 테고 동서남북의 모든 사방팔방의 바다를 얘기를 하는 걸 텐데 네. 이 바다의 전체의 용왕 또는 이제 그 각자 바다에 있는 용왕들의 중심 뭐 이런 걸 얘기를 할 건데 네. 그래서 바다의 용왕들이 내가 주문 읽는데 응감해 주소서. 응감지위. 실제 이제 진법주 주문을 읽으면 네. 용왕이 나의 기도를 응감할 거다. 이제 다른 주문들 이게 많은 신명들을 부르지만 네. 이게 진법주 주문이 이렇게 중요한 주문입니다. 네. 진법, 그렇군요. 진짜 법을 드러내는 거니까. 네. 진짜 법을 참법을 드러내는 주문. 이게 진법주죠. 이런 것도 이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아쿠아맨이 이제 바다색의 7부족의 왕이 된다는 거는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왕을 넘어선 존재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여기서 얘기하는 왕을 넘어서는 게 뭔데? 했더니 히어로라고 하잖아요. 영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왕을 넘어선 거를 이제 실제 이제 역사로 볼 때는 이게 황제가 아닌가. 그렇죠. 황제를 히어로로 표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얘기한다면 성인이지 성인의 출현, 어떤 군자의 출현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뭐 공자 선생께서도 네. 이제 성인이 출현하게 되면은 네. 그 기린이 나타나고 하는데 내가 이제 기린이 나타나지 않은 거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성인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어떤 통합을 하는 이제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제님 진리로 보면 이제 이 우주 통합, 천지 통합이 되는 거고 이제 천지인 합일의 경계에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을에 세상을 여는 그러한 어떤 진정한 어떤 그런 성인의 출현 뭐 이런 네.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스터, 오션 마스터라고 하는 오션은 바다, 마스터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네.
첫 번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이거 말서가 굉장한 뜻이죠. 말서는 뭐 스승이라고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를 하여튼 장인. 그리고 근데 두 번째는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의 주인이란 뜻이죠. 이게 그러면 사실 이 뜻이 굉장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도전에 이 도수가 있습니다. 이제 회문사는 산군 도수, 변사는 해왕 도수를 정하여 천지공사에 그 기운을 쓰노라 하신다. 기가 막히게 증산도 도전 4편 109장. 네. 끝장났습니다. 여기서 나오네요. 끝났습니다. 이제 회문사는 산군 도수. 그러니까 지상의 이 땅 위는 산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네. 산의 군, 임금이죠. 산의 왕 도수가 있고요. 산군 도수. 마운틴 그리고 마스터. 마운틴 마스터. 또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전체는 어스죠. 어스. 이 지구라는 행성이. 근데 지구는 물과 바다로 돼 있죠. 아니 물과 바다라네. 바다와 땅으로 돼 있죠. 그래서 변사는 해왕 도수를 정하여. 변산 가보셨어요? 앞바다, 변산바다? 네. 아니요. 변산 국립공원 가면 정말 경치 좋습니다. 아주 뭐 너무너무 유려하고요. 되게 예뻐요. 거기 그 섬 따라서 길 냈던데 거긴가?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굉장히 이제 그 아주 변산 자체도 굉장히 크기도 할 뿐더러 또 이 변산은 또 그 부사의 방장이 있어요. 진표율사, 진리의 표상이 되는 진표율사께서 수행을 하신 그 낭떠러지인에 있는 부사의 방장. 그렇죠. 이 변산은 그렇게 뭔가 하여튼 굉장히 큰 기운이 박혀 있는 곳이다. 근데 변산 앞바다에 해왕 도수를 정하여 바다의 왕이 있다는 그 도수를 정하여 이 말씀을 종도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일단은 이 지구의 그 지운을 통일하고 3계를 개조하시기 위해서 상제님께서는 일단은 지구의 아버지 산을 정했다. 그래서 산군인데 그게 회문산이다. 이 전라도에 있죠. 그리고 어머니 산도 있는데 그것이 모악산이다. 예. 그러니까 전라도가 왜 전라도냐. 이 온전전자, 온전함 그 완전함이 펼쳐져 있는 땅이다. 그래서 전라도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오시는 땅. 그래서 그런 위대한 땅인데요. 네. 상제님께서도 여기 이 땅에 오셨죠. 네. 그래서 산하기후를 이렇게 통일하셨는데 그러면서 바다를 통일하는 공사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통일하는 공사를 보시면서 종도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지구 바다의 모든 해신들을 주장하는 진정한 바다의 신왕이 변산에 있다. 오션 마스터가. 네, 그렇죠. 네, 오션 마스터가 여기 있다라고 종도사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기운으로 상제님 의통 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커져. 그리고 그래서 해인이라고 그래. 해인. 앞으로 개벽기에 사람을 살리는 그 신물인 그 이제 의통 임패를 의통을 해인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바다 해자의 도장인자라고 하더라. 이런 말씀인데 그 변산 앞바다에 해왕이 있기 때문에 해인이라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놀라운 얘기시죠. 네. 이게 이제 예로부터 이제 그 용왕을 우리가 이제 용왕이라 용왕. 네. 바다의 그 왕을 용왕이라고 얘기했는데 용으로 표현을 했고 그래서 이제 용이 비를 내린다. 네. 이제 상님께서도 이제 용이 이제 비를 내리는 거를 호연 성도에 보여주기도 하시는데 그렇죠. 그 오방의 용왕이 이제 살았던 걸로 얘기를 하고 그 사해용왕이 있는데 네. 그 서유기에 보면은 이 용왕 네 형제가 나와요. 그래서 동해용왕은 오광이고 남해용왕은 오흠, 북해용왕은 오순이고 서해용왕은 오윤이다 해가지고 이제 넷이 나오는데 동해에 가서 이제 그 서유기 보면 이제 손오공이 그 궁전을 막 휘저으면서 거기서 여의봉을 동해용왕 동해를 가죠. 근데 동해가 중국에서 보면은 황해가 또 되거든요. 우리 집에는 그렇죠. 이쪽이 되지만은. 근데 이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심청전에 보면은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잖아요. 근데 이제 심청이가 그 저기 중국으로 이제 팔려가는 거였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거기 인당수를 어디다 그러면은 여기 그 어디지? 북한의 그 곳이 하나 있는데 그 장산곳인가? 하여튼 황해도 쪽으로 비정을 좀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심청이를 구해준 이제 상제님의 명을 받아서 심청이를 구해준 용왕이 살던 데가 어디냐면은 이 바로 변산이군요. 변산 그렇죠. 그쪽이죠. 그 바다. 그쪽.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있는 바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동해용왕, 네. 이 인당수에, 거기도 그게 인당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 인당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말 인당. 도장을 찍는 인당. 도장 맞는 바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해인도 사실 그거 연관이 있으니까. 재밌네요. 아마 그런 게 이제 심청전에 들어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봉사잔치라 상제님께서 그걸 또 천중무사에 쓰신 게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상제님이 직접 출연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다 나왔으니까 이런 얘기 나중에 또 자세히 하고. 인당수가 도장일자 맞네요. 아, 그래. 인당수. 자리당자예요? 집당자? 집당자? 못당자. 못당자? 그냥 뭐 거의 비슷하긴 하네. 또. 그렇구나.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동해용왕이 그러니까 우리말은 어떤 전체, 그러니까 우주를, 이렇게 이 지구 전체를 관장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동해용왕이 여기 중심으로서 이제 지구의 명당이 명당수가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고 여기에서 서유기 입장에서 볼 때 동해니까 황해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보면은 서유기도 굉장한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그 상제님 말씀에 또 그게 뭐가 있냐면은 칠산 앞바다, 칠산바다의 조기도 먹을 사람을 정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칠산이야. 근데 칠산이라고 하는 데가 원래는 그 육지였거든요. 육지였는데 그게 물이 차가지고 갑자기 그게 가라앉은 거거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야 이거 봐라. 그래서 이제 물론 거기다고 비정할 수 없지만은 그런 식으로 갑자기 사람이 살던 데가 바닷속으로 꺼진 거고 그걸 발해라고 하는 거기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옛날 어떤 유적을 찾잖아요. 근데 유적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왜 못 찾느냐 하면은 옛날에는 발해 저 100m 우리가 말하는 100m 저쪽까지 그러니까 그 이제 뭐 수면 아래까지도 그 육지였다는 거예요. 더 가면은 거기에 이제 사람이 다녔던 거잖아요. 성해로 해서. 근데 발해에 그 바닷속에 사람이 살던 유적이 거기 다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칠산이 가라앉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게 있죠. 어우,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칠산바다가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구나. 상제님 공사에 칠산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칠산바다에 조기잡이도 먹을 사람을 적해놓고 뭐 정해놓고 잡히나니 굶어 죽으란 법은 없는 거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 해인에 관한 여러 가지 비밀이 있고요. 이 해인에 관해서는 뭐 저희들이 여기서 따로 다루면 또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그 앞으로 가을 개벽이 때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어떤 의통 임패다. 신물이다. 요 정도만 일단 얘기 드리고요. 궁금하신 분은 이제 증산도 진리책을 꼭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 그 가을 개벽을 향해서 있는 그런 그 거하고 이제 그 코드들하고 연결돼 있더라. 그러니까 아쿠아맨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쿠아가 이제 물이잖아요, 물. 뭐 이게 다 물병자리하고도 연결돼 있고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바다 아쿠아맨 영화의 설정이 삼신과 칠성 코드로 돼 있더라. 철저하게 삼신 코드로 이제 출발하고요. 그리고 오션 마스터 자체가 그 삼신과 칠성을 이렇게 여시는 그 신무국 상제님, 신무국 상제님께서 집행하시는 가을 개벽. 그때 그 인류에 이제 오는 충격인 그때 이제 그 뭐 상실은과 뭐 병겁으로 넘어갈 인류를 건져낼 그 해인. 그 해인에 관한 얘기로 이어지는데 그것이 오션 마스터 해왕도수 바다를 통일하는 용왕과 연결이 돼 있더라. 이런 게 참 놀라운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완전히 증산도 영화예요. 너무. 증산도를 세상에 선포하고 증산도를 알려라. 증산도를 모르면 안 된다라고 막 그냥 방방방방 떠들면서 이렇게 스피커로 막 선전하는 영화다. 저 약간 진짜 약간 느낌이 왔어요, 진짜. 이거 지금요? 그때요? 지금. 천지공사가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이제서야 오다니. 네, 네, 저는 이거를 벌써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네. 난 지금 얘기해서 나도 점점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 것 같아. 네. 좀 이제 이만큼 했으면 같이 공감 좀 해주시고 외로워요. 아니 뭐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요. 자, 두 번째 시간 다음번에 정말 더 재밌는 세계로 이제 아쿠아맨에 대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아직도 많습니다. 이 할 얘기들이. 저는 이제 아까 삼지창 얘기를 했는데 그 손오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아까도 이제 그 동해에 가서 동해용왕한테 그 가져온 게 이제 여의봉인데 여의주
그 모든 걸 알 수 있는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할 수 있는 조화를 부릴 수 있는 그 봉을 자기가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양에서는 거기다가 이를 붙일 때 여의라는 말을 써요. 여의전, 여의봉, 여의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조화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떤 그런 그 정통의 상징도 되고 어떤 그런 모든 건데 그래서 이 이제 서양에서 말하는 이제 삼지창에 대한 것이 동양에서는 이 여의봉하고 같은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아쿠아맨 여의봉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론 삼수로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수로서 이제 드러난 것이 있다면은 일수에서 하나에서 삼으로 드러나는 일체 삼용의 원리이기 때문에 동양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여의봉이라는 게 결국 하나로 있잖아요, 이거는. 근데 서양은 이게 끝에 삼지창으로. 동양에도 이제 그 삼지창이 계속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1과 3의 관계에서 어떤 뭐 철학적 의미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문화, 어떤 그 이제 창에 대한 문화, 이거는 동양과 서양이 공통됐고, 또 어떤 그 종통의 상징으로서 지팡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동서양의 공통으로 있었던 문화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코드를 문화적 코드를 다시 이제 복원을 해서 결국은 이제 후천의 어떤 그런 문화의 그런 한 단면으로서 아니면 선천문의 핵심으로서 그거를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저도 약간 지금 엄청 느낌이 온 게 정말 이게 천지공사가 맞는 것 같아요. 그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실 때 이제 지운을 통일하는 공사를 보시잖아요. 근데 바다도 사실은 땅이잖아요. 하늘이 있고 지구가 땅으로 있는데 지구에 랜드라고 하는 것보다 씨라고 하는 것들이 더 많으니까. 근데 그리고 이 밑에도 땅이 있고 여기도 사람들이 어떤 문명이 존재하고 그러면은 여기도 지운 통일을 하고 신명 정보도 통일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상군도수 보시면서 해왕도수도 같이 보셨다는 느낌이 들고 그것을 진행하는 것이 이제 아쿠아맨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이 진짜 엄청 드네요. 그래서 되게 감동적입니다 지금. 그래요? 보니까 영화 볼 때는 별 감동을 안 받았던 것 같은데. 네, 영화 볼 때는 그냥 히어로물이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이게 진짜 진행되는 천지공사라고 생각을 하니까 훨씬 더 와닿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완전 피부로 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선천의 모든 문명들이 다 분열돼 있잖아요. 우리는 동서도 육지에서도 동서도 다 갈라져 있고 나라마다 다 문화가 다 다른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신명들도 서로 왕래를 하지 못했었다. 근데 바다와 육지도 그런 상태인 거죠. 육지 안에서도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이것들 넘나들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나오고 그게 삼신이고. 그래서 그자가 나와서 이제 이것을 통일하는 그 상제님 대행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사실 해인의 주관자가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얘기가 이제 엄청난 얘기로 이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 저는 뭐 멘트 안 쳐도 두 분이 다 하셔서 네. 다음번에 2탄을 기대해 주세요. 아쿠아맨 앞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중요한 얘기들이 계속 나갑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진리자판기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